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의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8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의 한 3가지, 4가지, 4가지 그 정도는 이제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예, 공정의 이제 동의어로서 정의하고 동시에 정의, justice, 정의. 공정은 영어로는 fairness, 공평하다 이제. fair. 영어로 fair. 자, 그렇게 fair하다 그 말은 이제 공평하다 그런 건데, 정의는 이제 justice라고 좀 다르죠. 근데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죠. 정의나 공정이나. 근데 이제 역시 제가 관심 있는 것이 이제 공정이나 정의나, 이제 서양에서도 특히 정의에 대해서는 내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 샌달이 저서를 냈잖아요. 꼭 10년 전에 냈다고. 그 책 이름이 11년 전인가? 그 교수 이름이 샌달인데, 하버드 교수인데,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제 선수 책을 내가 봤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게 이제 2011년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을 중심으로 하면은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이 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넷장으로 삽시다, 그런 이제 자부심에 대한 책을 내가 이런 이제 자부심에 대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에 내가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넷장이란 말을 만들어내는데, 지금도 아주 유용하고 앞으로 10년, 20년도 넷장으로 삽시다는 것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우리 사회나 개인이나 사회나 아주 유용한 그런 신경정신학적인 이제 화두가 계속 될 거예요. 이런 개념이나 뿌리가 되는 프레임,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내 정신 건강을, 내가 인생관을 줄기차게 풍성하게 만들려면 이제 넷장으로 삽시다. 자부심의 뼈대에서 그 내용이 될 만한 걸 자꾸 집어넣는다고. 뼈와 살을 자꾸 붙여주면 이제 자기의 정신 문화, 정신의 이제 건강이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발전되고, 정신적인 그런 활동이나 탐구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김성식이라는 분인데, 이게 이 책이 저술 된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기 실력으로 이제 만들어낸 책인데, 그러니까 2010년 12월 달에 이제 나왔다고. 번역한 책이 아니에요. 선수 자기가 저술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경제를 공부하고 주식이나 증권을 연구하는 이제 일반 사람이라고, 이분이.
근데 줄기차게 여기에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교수 직업이나 또는 강의를 맡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의 본업은 주식을 하는 건데 자기가 선수 이제 공정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뛸래야 뛸 수 없는 것이 부동산이며 주식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장소 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의 마나탄은 굉장히 땅값이 비싸다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국의 토지 가격은 굉장히 싸다고.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인지에서도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이게 땅값이 비싸거든. 그러니까 그게 평등하다 아니다 뭐 아파트가 큰 것이다 적은 것이다 강남의 뭐 지방 도시에서 있는 것하고 이제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어 공정이라는 것이 자꾸 생긴다고. 특히 좁은 나라에서. 그런데 우리의 이 공무원 생활이나 모든 사회 시스템이 이게 이 정의랄지 공정이 좀 약하다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많이 발전되고 IMF 이후에 상당히 많이 이제 주식 같은 것도 많이 발전됐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자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인데, 이게 자본주의에 이제 주식하고는 뜰래야 뜰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력으로 공부를 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다고. 이 책이 좋더라고. 나같이 일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읽기에는 상당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서양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교양 과목으로서도 유용하고 공정이란 것도 시대에 맞게 왜 이 책이 이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뭔가. 이 책은 이명박 정권 때 이것을 이런 사회적인 화두를 이제 만들었다고. 이게 띄웠다고 우리나라 사회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명박 씨가 이제 건설회사의 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상당히 많이 눈을 뜨고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현대 건설을 위해서 이제 많이 이제 실전 경험이 있는 경제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으로 이제 돼 있거든. 그래서 그때 내 기억에 나야 이제 뭐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책이 나왔고 10년 전에 이제 이명박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친보수주의 기업가를 많이 이제 이렇게 옹호해주고 자본주의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보주의가 아니라고 이명박 씨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주의에 속한다고. 그래서 일반 국민이 경제가 조금 불안정하고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이명박 씨를 찍어줬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5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5년제이기 때문에 2년 반 정도 대통령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나 자본주의 색채가 강하게 이게 부자 되는 사람은 계속 부자만 되게.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그렇게 돼버렸다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런 물결이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던 그런 세계 추세가 있었다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자본주의의 하나의 물결에 올라타 가지고 자본주의에 유리한 그런 이제 정책을 폈다고.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을 2년 반 하다 보니까 남은 이제 기간이 2년 반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정책을 바꿔보자고 해서 이제 공정사회를 만들자고 자기가. 그러니까 원래 공정사회라고 부르짖는 그런 대통령은 대개 진보주의자 대통령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보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을 해야 된다. 너무나 자본주의 그 기업의 프렌들이, 기업 프렌들이, 기업에 친화적에 있는 정책을 펴니까 너무나 격차가 심해졌다고. 빈부격차가.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진보주의가 주장하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정책을 다시 짰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 보수주의 대통령이 진보적인 단어를 옹호하고 정책을 세우느냐고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여튼 어떻게 되든지 그때도 그랬을 거고 앞으로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진보하고 보수고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진보주의로 가까워질 확률이 좀 많고, 그리고 진보주의 대통령은 이제 보수주의로 좀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두 정당이 정책이 비슷비슷해야 된다고 결국까지. 미국이 지금 그렇거든. 미국이 공화당이나 이제 민주당이나 정책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국가 국민의 지향하는 바가 비슷비슷하고, 이게 서로 그냥 뭐 극하고 극으로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싸우고 수렴하고 이제 양보하고 그런 이제 양당 제도가 이제 성립된 데가 미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명박 시대에 이 책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이제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세우고 나아가겠다. 그때 지금 이명박 시대의 그 비서실장이 임태희 씨라고, 비서실장이 임태희인데, 임태희 씨가 그때 아마 공정의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비서실장이니까. 물론 이제 이명박 선생도 그런 아이디어를 수용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러니까 이제 공정에 대한 생각들은 서구 민주주의가 시작할 때부터 생긴 공정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왕이나 귀족이 좌지우지했던 것이 영국이고 불란서였다, 과거에. 그것을 너무나 힘이 세니까 자기 독재적인 그런 왕권주의.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선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반대하는 왕의 이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이제 사대부 밑에 있는 신하들이거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왕이 잘못 가면은 이제 왕한테 그러잖아요. 왕께서 그런 정책을 쓰면은 안 되옵나이다 하고 이제 석고 대절을 하고 막 신하들이 왕한테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이 된 사실인데, 서구의 민주주의나 또는 이제 공정에 대한 것은 아주 일찍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서 서구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은 경제적인 면으로서는 자본주의가 이제 그 후에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됐든지 민주주의가 됐든지 그 뒷받침이 되는 것은 자유와 평등. 평등이라는 거니까 불란서 혁명이 자유와 평등과 이제 박해정신, 이거 세 가지 삼색 깃발. 그래가지고 불란서에서는 이제 굉장히 피를 흘리는 그런 불란서 혁명이 굉장히 피를 흘리는 혁명이었다고. 희생자도 많이 났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치, 불란서가 이제 돈도 많이 없는데, 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불란서 왕실, 루이 16세하고 황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그것이 이제 불란서 혁명을 위해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단두대에서 이제 사형을 당했다고, 국민한테서. 그게 불란서혁명이라고.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공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다 없다, 투표권 그 자체가 이제 평민한테도 투표권이 있다면 평민에도 이제 동등하고 권력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도 이제 공평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서 이익이 있으면은 공평하게 나누고, 손해가 나면은 이제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런 것이 이제 사회의 이제 공평 사회주의라고. 그런 이제 것이 이제 서구 구라파에서 이제 차차차차 좋아지는데, 여하튼 평등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비슷하고, 페어니스, 공평하다, 공정하다. 그리고 또 정의란 말도 서로 일맥상통하는 이제 정의, 평등, 공평, 뭐 비슷한 말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사상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박애정신도 있겠죠. 박애정신이라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회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공평한 평등, 공정을 유지를 해야 된다. 물론 자유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튼 어떻게 됐든지 초기에는 이제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국민한테 너무나, 그러니까 이조 말기, 조선 말기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학 난리도 지금 난리라고 안 하죠. 동학혁명이라고 하죠. 동학혁명에서는 너무나 소장농한테 세금을 많이 물려가지고, 그리고 억압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난 것이 이제 동학혁명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이제 공평하지 않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동학혁명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부유층하고 이게 귀족하고 왕족하고 왕만이 권력을 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상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런 정책을 세웠다고.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하니까 공정한 사회로 기회 균등을 지키자. 그리고 자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유는 올라가는데 또 공평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고. 또 사교육이 됐든지 뭐 공교육이 됐든지 우리나라에서 현재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노동쟁의를 할 때 노동조합들이 너무나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도를 넘어서 극한 투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회 전체로 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근데 이제 그때는 더 기억이 나는데 이명박 선생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디를 이제 그러니까 초기에 장관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거 편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고루고루 이제 인사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좀 좁쌀스러운 그런 인사 정책을 사용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기억을 하지만은 10년 전이니까요.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이명박 정권은 강부자 정권이다. 강부자라면 강남의 부자들만 이롭게 하는 정당이다, 이게. 그것은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부터서 이제 자기가 조금 늦춰가지고 공정이라는 정책을 후반기 정책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8월 15일 날 중간 정도 되는 임기 중간에 이제 이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정책을 이제 내놓았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고소형 정부다. 고소형, 고대 출신. 그러니까 너무나 탕평책을 안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장관시키고 권력을 주는 거죠. 고소형,
소망교회 친구들만 이제 장관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게 좀 문제라고 이게. 그 영남 출신 애들도 이제 장관시키고 딴 데는 이제 뭐 탕평증을 안 썼다. 그러니까 너무나 치우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반성을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이제 그래서 정책을 새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층 갈등이 심해졌고 정치와 관련돼서 서구 사회에서도 사회주의가 올라가. 근데 이제 나도 요사이 좀 알았지만은 서구 유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갔다고. 사회주의 국가가 많아요.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쓴다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러잖아요. 서구 유럽의 정당은 사회민주당, 사회당에 조금 비슷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당이란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한동안 있었어요. 사회 무슨 당. 그러니까 이제 반공주의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는 이제 현실적으로 사회주의랄지 반공 뭐 그런 정신에 불타 있는 이제 우리 정부가 있는데 사회당 뭐 하면 자꾸 압박을 가하고 이제 당을 이제 이게 왕따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회가 공산당이나 사회주의가 당을 만들어서 하면은 국민이 이제 박수를 안 쳐주니까 그런 사회당이라고 누가 정당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은 아예 표를 안 찍어준다고. 그러니까 아예 뭐 사회란 말을 안 쓴다고. 우리나라에 사회민주당이라는 데고 그런 거지. 옛날에는 조금 있었는데 군서정당으로 사회민주당이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해봤자 뭐 기껏해야 정의당 뭐 그 정도.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 그러니까 너무나 대기업 위주로 이제 규제를 차별화시키면 안 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민영화를 많이 이제 시켜가지고 고속버스 고속 전철도 민영화 자금으로 해서 민영화를 했던.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서는 이제 안 된다. 다 이제 국가에서 하면 몰라도 민영화 고속철이나 지금 현재도 민영화 외국 자본으로 생긴 우리나라에 저기 병원은 없잖아 아직도. 제주도에서 저기 중국 자본으로 끌어다가 이제 병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영립 병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게 의사가 됐든지 일반 백성이 됐든지 모르는 분야. 그런데 이런 공정에 대한 이제 우리 사회의 서로 다이얼로그, 서로 대화는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 특히 자아 자부심, 서양의 사조, 정신적인 사고에 이런 공정에 대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양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서양의 예를 들어서 역사를 보면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그래서 이제 이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여튼 빈부격차 같은 것이 많이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이명박 정부가 공정을 부르짖은 것은 서민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그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좋은 걸로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그게 실용주의죠. 그러니까 기회 균등을 이제 이룩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에 있고, 그래서 공정이라는 말은 공평하다. 우리가 보통 공평하다 안 하다, 공평하지 않다. 그런 것은 공평이라는 것이 우리가 와닿는 것이 많잖아요. 일반 단어죠, 공평하다. 근데 공정은 조금 다르죠, 어감이. 근데 공정이라 하면 공평하고 공평도 하지만은 정의로운 것을 포괄하는 단어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거의 공정이나 공평이나 또는 정의나 거의 그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분배를 할 때도 분배의 정의란 말을 쓰고,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면 책임이 있어야지 그것도 공평한 거지. 자기가 어떤 정책을 세워가지고 망해버렸는데, 망하는데 그래가지고 사회나 국민들한테 해를 끼쳐준 것은, 그것은 해를 끼쳐주면 그 장관직을 그만두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책임의식이 따라야 되는데, 그걸 그만두기만 하고 그 정책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그걸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거기 나쁜 정책을 세워서 국가에 손해를 가면 그것을 전부 다 환수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이 손방망이잖아. 적당하게 그냥 처리를 하잖아.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정의나 공평을 유지하려면 그 정도가 심하면 처벌을 해야 하고 환수를 해야 하고 돈으로 다 토해내야 된다고. 그런 정책이 또 중요하다고. 그런데 검찰에서 뭐 수십 년간 검찰 개혁하다 법원, 사법 사법 공정을 이룩하자, 사법 정의를 하자, 사법 개혁을 하자. 그것도 공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개혁을 한 적이 없잖아.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는 사회의 불공평이라고, 그게. 그래서 자원 분배 그런 것도 다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저자는 상당히 이제 공평하게 알기 쉽게 서양의 공정을 위한 줄기찬 역사와 투쟁과 갈등과 전쟁,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거야. 귀족하고 왕하고 싸우고, 왕하고 귀족하고 권력을 위해서 공평하게 하자. 그럼 마지막 가서는 평민들도 투표권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든가, 귀족하고 평민하고 부딪혀서 싸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평민들도 공평하게 사회의 부와 모든 것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말기에 맨날 양반만 만들고 그러면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도 양반을 시켜가지고 전답을 자기 걸로, 자자 손던 전답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것도 그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조선 말기에는 귀족들이나 양반들이 많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전쟁이 나면 군대도 차출이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사회가 약해지고, 결국은 조선 말기에는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고종황제도 맨날 파티만 연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맨날 그 돈도 없으면서 군함도 안 만들고 맨날 파티만 했다는 그런 말도 어디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전쟁이 왔든지 국가를 제대로 하려면 이게 공평해가지고, 공평한 사회가 세금도 많이 축적을 하고 나라가 튼튼해야지잖아요. 근데 이제 정의란 말은 옛날 이제 그리스나 로마에서 정의란 말은 나왔어요. 로마나 그리스의 공화 정치, 그런 것에서 그리스 정의론이 많이 있었고,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거기에 다 관여하고 연구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샌들 교수가 발표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100만 권가 팔렸다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요. 속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명문병이 있어가지고 하버드라면 죽을 못 쓴다고. 그게 참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요. 역시 수재들이 모이는 데는 하버드고 아이비 대학교, 명문대학교 있긴 있어요. 그걸 부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회라는 미국 사회는 어퍼머티브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것은 뭐 이제 동양인이 됐든지 흑인이 됐든지 인디안 출신의 미국인들은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하는 걸 허용해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 전부 다 이제 수재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다고. 구색을 맞추는 거죠. 인디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출신은 이제 입학을 몇 명, 흑인은 또 몇 명, 동양. 근데 요사이는 이제 동양 이제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동양 애들이 너무나 학생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그냥 그것도 골치잖아. 너무나 많은 것도 골치잖아. 근데 그 법적이고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버드 대학교 입학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그 출신에 따라서.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고대의 정의론에 대해서 플라톤이 됐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든지 정의에 대해서 많이 논했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유명한 학자가 존 롤스 교수라고. 존 롤스. 그게 이제 정의론이라고 했는데 정의의 제1원칙은 자유스러운 그런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점을 해가지고 낳았을 때부터 뭐 평등하게 태어났다, 뭐 그런 식이죠. 정의론이라는 것은 초기부터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정의론이라는 것이 서양 역사에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거기 결과는 항상 자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했던 그 사람이 바로 100% 책임을 진다는 거. 이게 아주 서양의 동양의 이게 도덕이나 마찬가지 이게 법칙이라고, 일종의 법칙이라고. 이런 가치관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서양 문명이 정신적인 우월을 가지고 그런 정신이 이점이 있고 메리트가 있고 그런 확실한 그런 법칙이나 서양 정신문화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서양 문명의 우월성, 그러니까 중국이나 또 동양 문화보다 월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르네상스, 특히 거기서부터 이제 자꾸 이렇게 정의 또는 공평 또는 뭐 자유 선택, 자유로운 거, 책임을 지는 거, 양심, 정직, 도덕, 공정, 정의, 모든 것이 서로 합심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발휘된 게 서양이 이제 꽃을 피운 거죠. 서양 서구 선진국의 꽃을 피운 거죠. 그런 것이 힘이다고. 그래서 존 롤스 교수는 제일 원칙이 자유스러운 선택이 그렇게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제일 1번째 원칙의 정의론의 제1원칙이라고. 제2원칙에는 예외 조항을 둔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주 조금 혜택을 못 받은 최소 수혜자를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더 우대해주는 그런 예외 조항을 둬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불공평을 해소를, 기회가 없던 사람은 불공평하게 방치를 안 되고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것이 차등의 원칙이다. 그게 제2원칙.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유 선택에 의해서 이제 공정을 꾀하는데, 능력이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능력이 모자라서 빈곤하고, 왜 그러냐면 무능하다고. 능력이 없는 무능자,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 너도 자수성가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너도 돈을 잘 벌고 그러면은 너도 평등하게 되는데, 네 자신이 능력이 그렇게 안 돼서 노력을 않고 게을러서 무능해서 가난백이니까 그건 네가 책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보수주의자들이 그걸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거지요. 특히 이제
계속 사회주의나 또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여유가 없고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근데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면 기회가 정보, 무지하고 그런 것을 평등하게 해야 되는 이제 국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개인 진보주의의 이제 에센스고 그걸 뒷받침하는 경제 학자가 이제 케인스 교수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고 그리고 온건한 자유고 기회와 평등을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것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사회적 하위를 도출하는 것이 정의론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썼는데 샌달 교수는 이제 그런 존 롤스 교수를 이어받아서 다 감안을 했는데 존 롤스의 자유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런 것은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누구나한테 공평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감안을 해야 된다. 국가와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론을 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고 적용을 해야 한다. 그게 샌달 교수인데 결국은 같이 정의론에 대해서 줄기차게 쭉 이제 연구해 온 학자란 말이죠. 그래서 대기업에 대해서 갑질을 많이 한다든가 대기업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청업적이 항상 갑질을 당하고 그래서 항상 공평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양쪽으로 자본주의가 좀 발전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계기가 나는 상당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컴퓨터 공학의 산업에 자료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일본 상품을 이제 수출을 이제 딱 이제 끊어버렸잖아, 일본이. 우리나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제 삼성이나 SK 컴퓨터 생산하는데 부담을 주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수출을 막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컴퓨터 산업의 재료가 되는 소부장 부분, 그러니까 소재, 장비는 부품 상품, 컴퓨터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 그런 거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다고. 그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극복해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실력이 굉장히 발전된 거야. 자체적으로 노력하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하고 땀 흘리고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차도 만들고 자기 주택도 만들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발전한다고. 그 노력 안 하고 공산주의가 막아는 건 뭐야? 자기가 노력 하나 땀 흘리고 안 흘리고 관계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급제 나오고 그럼 망한다고. 소련이 그렇게 해서 망했다고. 노력한 사람이나 한 사람은 차별을 안 두니까 결국 망한 거니까 결국은 뭐 자본주의 때문으로 엘친 대통령이 이제 소련이 망하니까 엘친 대통령이 자본주의를 이제 펼쳤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이제 채용을 한 거죠. 소련에서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이해가 쉽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부장 업체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거기에 좀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이 삼성전자하고 컨소시엄 서로 이제 수주를 주고 또 이제 중소기업이 거기에 컴퓨터에 관련된 사업에 좀 약하니까 자금을 대고 그래서 상생한 거야. 그러니까 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서로 주거니 받고니까 도와서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컴퓨터 산업이 굉장히 튼튼하게 옛날에는 뭐 중소기업이 없고 굉장히 약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트렌드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자꾸 나타나니까 우리나라도 중소기업도 차차 좋아진 좋은 계기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중소기업이 발전된 그런 계기를 만든 거죠.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가 좋은 불공평한 거래. 그러니까 대기업이 무슨 그 골목 상권까지 전부 다 흔들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편의점 같은 것도 전부 다 대기업이 막 관련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이 좀 저 우리나라 대기업은 외국으로 좀 뻗쳐나가가지고 좀 크게 놀아야 되는데 골목 상권까지 코 묻은 돈까지 다 차지하면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아요? 그 우리가 이 골목길에서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대다수 국민은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냐 이죠. 그러니까 공평한 사회, 상생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상권 그런 것을 자꾸 발전시켜야 된다. 그게 하나씩 이렇게 공평 사회로 가는데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공평한 사회를 이루가는데 공평한 사회를 이룩해야지 우리가 선진국이지. 그것 없이 어떻게 정신문화나 그런 공평하게 공정한 사회를 이루가지 없는데 어떻게 자본주의의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건 전혀.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었지 서로 같이 살고 같이 이제 발전하는 거 그런 정신적인 문화나 풍토가 없으면 선진국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것은 어떤 계기를 위해서 자꾸 발전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류가 됐든지 우리나라 문화가 됐든지 역사적인 고고학 발전이 됐든지 차차차차 모든 부면에서 정신적인 문화든지 경제적인 문화에서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나 정치하는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조금 차린다고 해서 뭐 큰 대수가 아니거든. 근데 효과는 서로 시너지가 생기잖아. 각 국민들이나 사회단체나 대기업이나 소기업이나 그런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틀림없이 정신과 경제 양쪽으로 전부 다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길게 강의를 사실 좋은 공정이라는 건 아주 이야기하기가 참 좋은 거라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학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정당에서 공평사회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랄지 공약이랄지 선거 공약이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 정당의 정책에 그런 뿌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으면 그게 누전적으로 이게 차근차근 이제 그런 실력이나 아이디어나 경험이 자꾸 축적돼서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차곡차곡 다니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은 없어지질 않아요. 냄비 현상이라고 그러잖아. 자꾸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는 개념이 없고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런 생각의 법칙을 모르고 자부심의 법칙을 모르고 자꾸 뭐가 일어났다면은 자꾸 또 까먹고 그러니까 자꾸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성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조롱한 것이 좀 먹혀 들어가가지고 좀 그렇지 않은 조롱을 당하지 않고 냄비 현상이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불매운동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이 그랬잖아. 이 조선 사람들 말이야. 한국 사람들 이게 깜빡했다가 불매운동 한 몇 개월 있다가 까먹고 이제 하나마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조롱했었는데 조롱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또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미있는 재미있게 강의를 하면 또 재미있는 그 단어가 공평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도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